저는 오랫동안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를 돕는 일을 해왔습니다. 혹시 요즘 깜빡하는 일이 부쩍 늘어서 걱정이 되신 적 있으신가요? 열쇠를 어디 뒀는지 한참을 찾다가 혹시 나도 치매가 아닌가 하는 두려운 생각이 스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건망증인지 아니면 정말 치매의 신호인지 궁금하시죠? 오늘은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시는 건망증과 치매의 차이부터 시작해서 검사는 어떻게 받는지, 가족이 검사를 거부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치매로 착각하기 쉬운 다른 원인들까지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치매와 함께 살아가는 현실적인 방법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저와 함께 끝까지 들어주시면 막연한 두려움 대신 정확한 정보와 안도감,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희망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불안한 마음으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다면 오늘 이후엔 분명 달라지실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깜빡거리는 일이 늘어나는 건 누구에게나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문득문득 혹시 치매가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엄습하죠. 특히 주변에서 치매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보셨다면 더욱 그러실 겁니다. 그런데 정말 많은 분들이 건망증과 치매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고 계세요. 사실 이 둘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건망증은 마치 서랍 속에 넣어둔 물건을 잠깐 어디 뒀는지 기억이 안 나는 것과 같아요.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거나 누군가 힌트를 주면 아, 맞다 하면서 다시 떠올릴 수 있습니다. 반면 치매는 그 서랍 자체가 없어진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아무리 생각해도 그 기억 자체가 사라져버린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건망증은 세부적인 내용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어제 친구를 만났다는 건 기억하는데 어느 카페에서 만났는지나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하지만 치매는 친구를 만났다는 사실 자체를 완전히 잊어버립니다. 심지어 그 친구가 누구인지조차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제가 아는 김순자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올해 70세이신 그분은 몇 달 전부터 가족들이 걱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에 다녀오실 때마다 사려고 했던 물건 중 몇 개씩 빠뜨리고 오시는 일이 잦아졌거든요. 어떤 날은 된장을 사러 갔다가 깜빡하고 오시고 또 어떤 날은 생선을 사려던 걸 잊고 오셨어요. 처음엔 그냥 나이 드는 자연스러운 건망증이려니 했습니다. 실제로 가족이 무엇을 사러 갔었는지 물어보면 아, 맞다 하면서 기억해내셨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어느 날부터는 시장에 다녀온 것 자체를 기억하지 못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딸이 저녁 준비를 하면서 오늘 시장은 다녀오셨냐고 물었는데 김순자님이 시장에 언제 갔냐고 되물으시는 겁니다. 분명히 오후에 장바구니를 들고 나가서 몇 가지 물건을 사오셨는데도 말이에요. 심지어 냉장고에 새로 산 나물이 들어있는 걸 보여드려도 언제 샀는지 전혀 기억이 안 난다고 하셨습니다. 이때 가족들은 심각성을 느꼈어요. 무엇을 사야 할지 깜빡하는 건 건망증일 수 있지만 시장에 갔다 온 일 자체를 기억하지 못하는 건 다른 문제일 수 있거든요. 며칠 더 지켜보니까 비슷한 일들이 반복됐습니다. 근처 마트에 다녀온 걸 기억 못하시거나 오래된 친구와 전화통화를 했던 것도 까맣게 잊으셨어요. 다행히 가족들이 빨리 병원에 모시고 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초기 치매 진단을 받으셨지만 조기에 발견해서 적절한 관리를 시작할 수 있었어요. 지금은 약물 치료와 함께 인지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면서 증상 진행을 늦추고 계십니다. 김순자님 사례에서 보셨듯이 건망증과 치매의 가장 큰 차이는 사건 자체를 기억하느냐 마느냐에 있습니다. 물론 하루 이틀 깜빡하는 정도로는 판단하기 어려워요. 하지만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특히 최근 일어난 일들을 아예 기억하지 못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나도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히려 이렇게 스스로를 점검하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좋은 신호입니다. 정말 치매가 진행되면 자신의 기억력에 문제가 있다는 걸 인식하기 어려워지거든요. 그래도 걱정이 되신다면 전문가의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스스로 판단하기보다는 객관적인 검진을 통해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불필요한 불안도 덜어주고 반대로 아니란 생각도 막아줍니다. 무엇보다 조기에 발견하면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최근에 깜빡거리는 일이 늘었다면 우선 작은 메모 습관부터 들여보세요. 해야 할 일이나 사야 할 물건들을 간단히 적어두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사건 자체를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반복된다면 그때는 주저하지 말고 검진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치매라는 단어만 들어도 무섭고 막막하게 느껴지시죠?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은 들지만 막상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몰라서 계속 미루게 되는 분들이 많으세요. 특히 복잡하고 어려운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치매 검사는 단계별로 차근차근 진행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부담스럽지 않아요. 마치 건강검진을 받는 것처럼 체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크게 3단계로 나누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단계는 선별 검사입니다. 이건 정말 간단해요. 보통 10분에서 20분 정도면 끝나거든요. 전문가가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면서 기본적인 기억 능력이나 판단력을 확인합니다. 오늘이 몇 월 며칠인지, 여기가 어디인지, 간단한 계산은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봐요. 시험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편안한 대화라고 여기시면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정밀 검사예요. 선별 검사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진행합니다. 이 과정은 보통 60분에서 90분 정도 걸리는데 기억력뿐만 아니라 언어 능력, 공간 지각 능력, 집중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간단한 그림 그리기, 단어 기억하기, 시계 그리기 같은 활동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뇌영상 검사입니다. MRI나 CT 촬영을 통해서 뇌 상태를 직접 확인하는 거예요. 이를 통해 치매인지 아니면 다른 원인으로 인한 증상인지를 정확히 구분할 수 있습니다. 뇌졸중이나 뇌종양 같은 다른 질환 때문에 기억력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거든요. 이정호님의 경우를 말씀드려 볼게요. 75세이신 그분은 아내의 권유로 처음 검사를 받게 되셨습니다. 평소 꼼꼼하고 정확하신 분이었는데 몇 달 전부터 약속 시간을 헷갈리거나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시는 일이 늘어났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러려니 했는데 어느 날 40년 넘게 다니던 단골 이발소를 찾지 못해서 1시간 넘게 헤매신 일이 있었어요. 그때 아내분이 더 이상 미룰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드셨다고 해요. 이정호님은 처음에 검사 받는 걸 매우 싫어하셨습니다. 본인은 멀쩡한데 왜 그런 검사를 받아야 하느냐며 화도 내셨어요. 하지만 아내분이 근처 보건소에 있는 치매안심센터에 먼저 상담을 받으러 갔어요. 그리고 상담사분이 직접 집으로 방문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면서 선별 검사를 진행해 주셨습니다. 검사 결과 몇 가지 항목에서 점수가 평균보다 낮게 나왔어요. 하지만 상담사분이 이건 단지 기초검사일 뿐이고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좀 더 자세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다행히 이정호님도 결과를 듣고 나서는 마음을 바꾸셨어요. 협력병원에서 받은 정밀 검사에서는 경도인지장애라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이건 정상과 치매 사이의 단계로 일상생활에는 큰 지장이 없지만 기억력이 또래보다 떨어진 상태를 말해요. 치매로 발전할 수도 있지만 적절한 관리를 하면 진행을 늦추거나 아예 막을 수도 있는 단계입니다. 이정호님은 지금 3개월마다 정기검진을 받고 계시고 인지훈련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고 계세요. 매일 산책하기, 독서하기, 새로운 취미 배우기 같은 활동들도 꾸준히 하고 계시고요. 무엇보다 조기에 발견해서 가족들이 미리 준비할 수 있게 된 게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하세요. 검사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겁날 수 있다는 걸 저도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오히려 정확한 결과를 알게 되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만약 정상이라면 안심이 되고 설령 문제가 있다고 해도 빨리 알수록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져요. 더군다나 요즘은 치매안심센터에서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어요. 전국 모든 시군구에 설치되어 있어서 접근성도 좋고 검사뿐만 아니라 상담이나 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합니다. 비용 부담 때문에 망설이고 계셨다면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혹시 지금 검사를 받을지 말지 고민하고 계신가요? 1년에서 2년에 한 번 정도는 기초검사를 받아두시는 걸 권해드려요. 마치 정기 건강검진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가까운 보건소에 있는 치매안심센터를 꼭 한번 방문해 보세요. 생각보다 친절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가족 중에 검사가 필요해 보이는 분이 계신데 정작 본인은 완강히 거부하시는 경우가 있으시죠? 검사를 권하면 화를 내거나 내가 치매라고 생각하느냐며 서운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가족들이 속만 태우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사실 이런 반응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누구나 자신이 치매일 수도 있다는 말을 듣기는 싫어하거든요. 게다가 나이가 드신 분들은 자존심도 있고 가족들이 자신을 부담스러워한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두려움도 크고요. 그래서 더욱 거부감을 보이시는 거예요.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건 접근 방식입니다. 절대로 직접적으로 당신이 치매 같으니 검사를 받자고 말하면 안 돼요. 대신 돌려서 자연스럽게 권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기억력이 걱정되니까 같이 검사를 받아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혹은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는데 혼자 가기 심심하니 동행해달라고 하는 방법도 있어요. 박영수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올해 78세이신 그분은 몇 달 전부터 가족들이 눈치챌 정도로 변화가 있으셨어요. 평소 온화하고 이해심 많으신 분이었는데 작은 일에도 화를 잘 내시고 의심이 많아지셨거든요.
지갑을 어디 뒀는지 기억이 안 나면 누군가 훔쳐갔다고 하시고 며느리가 반찬을 적게 차렸다며 서운해하시기도 했어요. 아들 내에는 치매 초기 증상이 아닐까 걱정이 됐지만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랐어요. 몇 번 돌려서 이야기해봤지만 박영수님은 자신은 아무 문제 없다며 화만 내셨거든요. 내가 치매라고 생각하느냐, 이제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하느냐며 서운해하셨어요. 그런데 전환점이 된 건 아내분의 역할이었어요. 박영수님의 아내분이 어느 날 남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즘 내가 깜빡하는 일이 많아서 걱정인데 혼자 가기는 무섭고 부끄러우니까 같이 검사를 받아주면 안 되겠냐고요. 부부가 함께 받으면 서로 격려도 되고 마음도 편할 것 같다고 하셨어요. 이 말을 들은 박영수님은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아내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동행하겠다고 하시면서 먼저 나서서 치매안심센터에 전화까지 하셨어요. 결국 부부가 함께 검사를 받게 되었고 박영수님은 초기 치매 진단을, 아내분은 정상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검사 결과를 듣고 나서 박영수님은 오히려 안도하셨다고 해요. 그동안 자신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고 있었는데 가족들이 자신을 이상하게 본다고 생각해서 더 예민해졌던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정확한 진단을 받고 나니 마음이 편해지고 이제 뭘 해야 할지도 알게 되어서 좋다고 하셨어요. 이 사례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명령이나 지시가 아니라 부탁의 형태로 접근했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본인이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말하지 않고 배우자를 위해서라는 명분을 만들어준 거죠. 자존심을 지켜주면서도 자연스럽게 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한 거예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제3자의 도움을 받는 것도 있어요. 가족이 직접 말하면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럴 때는 평소 존경하시는 지인분이나 주치의 선생님 또는 종교 지도자분 같은 분들이 권해주시면 더 잘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어떤 분은 평소 신뢰하던 이웃 어르신이 본인도 검사를 받았는데 별거 아니더라고 말해주니까 마음을 바꾸시기도 했어요. 또 어떤 분은 주치의 선생님이 정기검진차 연락드린다며 자연스럽게 권해주셔서 거부감 없이 검사를 받으실 수 있었고요. 혹시 지금 가족 중에 검사가 필요한 분이 계신데 거부하고 계신가요? 무작정 설득하려 하지 마시고 일단 그분의 마음을 이해해 보세요. 두렵고 서운한 마음을 충분히 헤아려 주시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방법을 찾아보세요. 가장 중요한 건 강요가 아니라 함께한다는 느낌을 주는 거예요. 검사를 받으라고 말하지 말고 같이 받자고 부탁해 보세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가족이 아닌 다른 분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서두르지 마시고 그분의 마음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도 필요해요. 기억력이 떨어지거나 성격이 변했다고 해서 모두 치매인 건 아닙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 점을 놓치고 계세요. 치매와 비슷한 증상을 보이지만 전혀 다른 원인인 경우들이 꽤 많거든요. 특히 난청이나 우울증 같은 경우는 치매로 오해받기 정말 쉬워요. 나이가 들면서 귀가 잘 안 들리기 시작하면 대화에 제대로 참여하기 어려워집니다. 상대방이 하는 말을 제대로 못 듣다 보니 엉뚱한 대답을 하게 되고 이걸 보는 가족들은 혹시 치매가 아닐까 걱정하게 되죠. 또 잘 안 들리니까 짜증도 자주 내고 사람들과의 만남도 피하게 되면서 점점 말수가 줄어들어요. 우울증도 마찬가지예요. 나이가 들면서 여러 가지 상실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배우자나 친구들과의 이별, 건강 악화, 사회적 역할의 감소 같은 것들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우울감이 생기면 의욕이 없어지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기억력도 나빠질 수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치매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슷할 수 있거든요. 오미자님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72세이신 그분은 몇 달 전부터 가족들이 치매를 의심할 정도로 변화가 있으셨어요. 평소 사교적이고 활발하셨던 분인데 점점 말수가 줄어들고 사람들과의 만남도 피하게 되셨거든요. 가족들과 대화할 때도 엉뚱한 대답을 자주 하시고 쉽게 화를 내기 시작하셨어요. 특히 며느리가 걱정된 건 TV 볼륨을 계속 높인다는 점이었어요. 이웃에서 시끄럽다고 항의가 올 정도였는데 오미자님은 소리가 작다며 더 키우려고만 하셨어요. 또 전화통화를 할 때도 상대방 말을 자꾸 대묻거나 아예 엉뚱한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가 늘었어요. 가족들은 점점 심각해지는 상황을 보면서 치매가 아닐까 걱정했습니다.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고 성격도 변하고 대화도 제대로 안 되니까 당연한 걱정이었죠. 결국 치매 검사를 받기로 했는데 그 전에 주치의 선생님이 한 가지 제안을 하셨어요. 혹시 모르니 청력 검사부터 받아보라고 하신 거예요. 검사 결과는 의외였어요. 오미자님은 중등도 난청 진단을 받으셨거든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청력이 떨어진 건데 본인은 물론 가족들도 그 정도인 줄 몰랐던 거예요. 점진적으로 진행되다 보니 적응하면서 지내오셨던 거죠.
보청기를 착용하신 후 오미자님은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TV 볼륨도 정상으로 낮추셨고 가족들과의 대화도 자연스러워졌어요. 무엇보다 예전의 밝고 사교적인 모습을 되찾으셨어요. 그동안 잘 안 들리니까 대화에 참여하기 어려워서 위축되어 계셨던 거였어요. 오미자님은 나중에 그동안 가족들이 자신을 이상하게 본다고 느꼈다고 하셨어요. 대화할 때 자꾸 못 알아듣고 엉뚱한 말을 하니까 가족들 표정이 이상해지는 걸 느끼셨던 거죠. 그래서 더 예민해지고 화도 자주 내게 되었다고 하셨어요.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정말 많아요. 특히 남성분들은 난청이 있어도 인정하려 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존심 때문이기도 하고 본인은 잘 들린다고 생각하시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 가족들만 답답하고 결국 치매로 의심받게 되는 거죠. 우울증으로 인한 경우도 비슷해요. 은퇴 후에 할 일이 없어지거나 자녀들이 다 독립하고 나서 역할이 줄어들면 우울감을 겪는 분들이 많아요. 이때 의욕이 없어지고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기억력도 나빠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건 치매가 아니라 우울증 때문인 거죠. 실제로 우울증이 있는 어르신들은 머리가 멍하다, 기억이 안 난다고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올 수 있어요. 우울증은 치료가 가능한 질환이거든요. 혹시 가족 중에 대화가 줄어들거나 자주 화를 내시는 분이 계신가요? 섣불리 치매라고 단정하지 마시고 먼저 다른 원인들을 확인해 보세요. 청력 검사는 이비인후과에서 간단히 받을 수 있고 우울감 검사는 정신건강의학과나 가정의학과에서 받을 수 있어요. 정확한 원인을 찾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요. 잘못된 판단은 불필요한 불안을 만들 뿐만 아니라 정작 필요한 치료의 기회를 놓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가족관계도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조금 번거롭더라도 차근차근 원인을 찾아가시는 걸 권해드려요. 많은 분들이 치매는 절대 걸리면 안 되는 병이라고 생각하세요. 치매에 걸리면 모든 게 끝이라고 여기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치매는 정말 절망적인 질환일까요? 사실 치매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현실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는 변화 중 하나예요. 물론 아직 완전한 치료법이나 예방법은 없어요. 하지만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히 관리하면 삶의 질을 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치매가 있어도 여전히 그 사람은 소중한 존재라는 점이에요. 기억력이 떨어졌다고 해서 그분의 인격이나 존재 가치가 줄어드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치매를 앓는 분들의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장석환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올해 80세이신 그분은 2년 전 초기 치매 진단을 받으셨어요. 처음 진단을 들었을 때는 정말 절망적이었다고 하세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인데 이제 가족들에게 짐이 될 것 같다는 생각에 깊이 낙담하셨어요. 그런데 전환점이 된 건 지역 치매 안심센터에서 운영하는 돌봄 프로그램이었어요. 처음에는 가기 싫어하셨는데 아들이 한 번만 가보자고 권해서 마지못해 참여하게 되셨거든요. 그곳에서 만난 건 비슷한 상황에 있는 다른 어르신들과 따뜻한 돌봄 인력들이었어요. 프로그램 내용도 생각보다 다양했어요. 함께 요리를 만들기도 하고 옛날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간단한 운동도 하고 화분에 꽃을 기르기도 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해 하시던 장석환님도 점점 즐거워하기 시작하셨어요. 특히 다른 어르신들과 옛 이야기를 나누실 때가 가장 활기차셨다고 해요. 무엇보다 좋았던 건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었어요.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분들과 함께 하니까 위축되지 않고 당당할 수 있었어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다른 분들도 각자 나름의 방식으로 치매와 함께 살아가고 계셨거든요. 그분들을 보면서 나도 할 수 있다는 용기를 얻으셨다고 해요. 지금 장석환님은 주 3회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면서 활기찬 일상을 보내고 계세요. 기억력은 예전 같지 않지만 여전히 유머 감각은 살아있으시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잘 유지하고 계세요. 가족들도 처음보다 마음이 많이 편해졌다고 해요. 장석환님의 아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가 치매 진단을 받았을 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는데 지금은 그냥 함께 살아가야 할 일상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요. 물론 예전과는 다르지만 여전히 소중한 가족이고 존경하는 아버지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변화가 가능한 건 우리 사회가 치매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전에는 치매를 부끄럽게 숨겨야 할 질환으로 여겼지만 이제는 함께 관리하고 돌봐야 할 건강 문제로 인식하고 있어요. 치매 안심센터나 주간보호센터 같은 지역 돌봄 인프라도 많이 확충되었고요. 가장 중요한 건 치매가 있어도 그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다는 점이에요. 기억력이 떨어졌다고 해서 모든 능력이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여전히 감정을 느끼고 관계를 맺고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가 따뜻한 관심과 적절한 지원을 제공한다면 말이에요.
혹시 지금 치매 진단을 받으시거나 가족 중에 치매를 앓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절망하지 마세요. 분명히 함께 해나갈 방법이 있어요. 지역의 치매 안심센터나 주간보호센터 같은 곳을 적극 활용해 보시고 다른 가족들과의 모임에도 참여해 보세요. 치매 진단을 받더라도 활동적인 모임에 꾸준히 참여하는 게 중요해요. 사람들과의 교류가 줄어들면 증상이 더 빨리 진행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가족이나 이웃과의 소통을 계속 이어가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작은 일상의 즐거움들을 계속 찾아가시는 것도 필요하고요. 무엇보다 치매는 그 사람의 전부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여전히 소중한 가족이고 존경받아야 할 어른이고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에요.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고 대해드린다면 치매는 불행이 아니라 그저 함께 살아가야 할 삶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저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건망증과 치매의 차이부터 시작해서 검사 과정, 가족 설득 방법, 다른 원인들, 그리고 치매와 함께 살아가는 방법까지 함께 살펴봤어요. 혹시 불안한 마음으로 이 영상을 시작하셨다면 지금은 조금이라도 마음이 편해지셨기를 바라요. 막연한 두려움보다는 정확한 정보가, 혼자만의 걱정보다는 함께 나누는 이해가 더 큰 힘이 된다는 걸 느끼셨을 거예요. 치매는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물론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하고 적절히 대응한다면 충분히 함께 살아갈 수 있어요. 조기 발견의 중요성, 정확한 진단의 필요성, 그리고 무엇보다 따뜻한 이해와 지지의 힘을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한 일이 있으시면 언제든 지역의 치매 안심센터나 전문 의료진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려요.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유익한 정보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